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토론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 같으면은 벌써 이제 두 번째 미국 대통령 토론이 이제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구본연구소에서 보는 미 대선 토론회는 어땠나, 최준영 박사가 보는 관점은 어떤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는 좀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주간은 이제 ABC 뉴스 채널에서 하는 걸로 이제 되긴 했었는데 뭐 마이크를 끄느냐, 켜느냐, 뭐 이런 문제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딱 잡으면 이제 트럼프는 크고 해리스는 좀 작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남성적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화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계속 이제 화면 분할해가지고 투샷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토론회가 이제 됐었죠.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에 나섰다가 거기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후보 교체까지 가는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 우위를 점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본 느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준비를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다는 게 뭐냐면은 상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몰아붙이고 이런 면은 이제 별로 없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막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놓고 막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는 이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제가 준비를 잘했다는 건 뭐냐, 일단은 이제 과거의 실패 사례를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사례가 사실은 반면교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정말 똑똑하죠.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여성, 말로 하면 누구든 이기기 힘든 사람, 이런 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좀 지나쳤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똑똑하고 엘리트 같고 좀 젠체하는 모습.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본 또 전적이 옛날에 이제 엘고 같은 경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안하면서도 상대방한테 말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방어와 공격을 적절하게 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해리스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 준비를 했고 준비한 대로 잘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이목 구비를 보면 입이 좀 크고 눈도 좀 크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장점이 되게 표정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정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이제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표정, 시니컬한 표정이라든지 정말 어렵다, 말도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적절하게 상대방 발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추세 조심스러운 모습일 거다 생각했는데 초반에 이제 좀 공세를 이제 많이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한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를 판으로 자기가 원하는 판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부터 트럼프의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막무가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의 그런 전략에 상당 부분 호응을 해줬다, 맞장구를 쳐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깔아놓은 판에 일단은 트럼프가 등판을 이제 하면서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좀 빠르게 달아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느낌이 뭐냐면은 본인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는 쪽에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라는 상대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다 보니까 해리스에 맞춰서 뭔가를 새롭게 이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미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익숙한 그러한 주제, 그러한 단어, 그러한 표현들을 반복을 하면서 일관성을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뭐 중국, 그다음에 이민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바이든 이꼬르 해리스. 그래서 국민 살림살이 좋아졌냐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논리가 되게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가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앞뒤가 꽉 막히고 뭔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그런 쪽으로 좀 몰아붙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해리스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무슨 해리스가 주제를 꺼내든 초반에 한두 주제를 빼놓고 나면은 대부분의 주제를 결국 이제 이민자라든지 뭐 본인이 유리한 그리고 민주당이 불리한 주제로 깔때기처럼 이제 몰아가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불리한 주제를 빠져나오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도를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90분 토론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1시간 한 45분, 한 100분 정도 넘었죠. 좀 길게 이제 이어진 토론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 한 3, 40분 정도에는 트럼프가 좀 많이 이제 흥분을 좀 하거나 상대방을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해리스가 이제 잘 대응을 하면서 약간 좀 말린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후반부부터는 상당히 이제 좀 뭐 만회도 하고 표정 관리도 좀 잘 하면서 상당 부분 점수를 좀 만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긴 거야? 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리스가 기대보다는 좀 잘하면서 결국은 판정승에 가까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격차는 뭐 이걸 토론을 통해서 격차가 되게 커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제 급하게 나온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죠.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전체 발언 시간의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요번에 나온 거고요. 오른쪽이 과거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했던 건데 발언 시간만 보면 트럼프가 이제 역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43분 정도 본인이 발언을 했고 이에 비해서 해리스는 37분, 38분 정도 발언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 말을 낚아채서 발언한 것들이 좀 많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색깔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뭐냐? 지금 이제 17, 12 이렇게 보여낸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쪽으로 표현이라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격에 사용한 시간은 이제 의외로 해리스가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상대방한테 타격을 줬는지는 일단 제치고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지난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했을 때 토론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이 트럼프가 훨씬 공세적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지난번의 토론이나 이런 걸 보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트럼프를 좀 자극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논리가 없고 하는 모습을 좀 강조하려고 뭐 이를테면 트럼프의 집회 규모 그다음에 재미없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좀 격동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트럼프가 말을 꺼내면 계속 밀리기 쉬운 어떤 그러한 주제와 키워드를 조사를 해나가면서 트럼프를 이제 도발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리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앞선 그러니까 토론을 시작해서 한 30분 전까지 이제 주로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세에 대해서 굳이 맞받아치기보다는 적절하게 빠져나가면서 본인 이야기를 오히려 이제 강하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링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짱을 뜨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해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세를 통해서 얻어낼 만한 것은 얻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좀 이제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검사고 나는 범죄자들을 다룰 줄 안다. 능수능란하게 범죄자, 피의자를 이제 몰아붙이면서 코너에 몰아붙이는 뭐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몇 개 주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또 날카로운 모습까지는 또 보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 같았는데 좀 두루뭉술하다. 뭉툭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몇 번 찌르려고 시도를 했고 초반에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다음번 토론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분 정도 되는 데서 한 15개 정도 주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들을 뭐 하나를 가지고 깊게 간다라기보다는 서로가 던질 말 던지고 상대방한테 때릴 펀치 때리고 피할 거 피하고
그렇게 한 3박자가 맞으면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패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제별로 쭉 나눠 보면은 일단은 이제 경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낙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외 정책,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위쪽에 있는 한 5-6개 정도 주제가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소요 시간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자신감 있는, 당연히 해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에 이제 공세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반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발언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민과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할 이야기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단일 주제로 발언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공세 를 위주로 펼쳐나갔던 것은 이민과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다루다 보니까 토론회에서 깊이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들었을 텐데, 사실 특정한 주제를 주고 논의를 해라. 그런데 그 주제를 사실은 되게 좁혀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해리스가 훨씬 다양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가지 주제들은 아예 다루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일, 업적 이런 걸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했던 그러한 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거와 비교해 보면 해리스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펀치를 날리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러한 주제에서 해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체 발언 시간에서 공격 비중이 매우 높은 것들은 이제 낙태,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주제는 아마 낙태 관련한 사항들이었고, 상대방을 이제 밀어붙이기 좋은 주제는 아마 의사당 난입 같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해리스는 되게 패턴 플레이, 상대방한테 일단 공세를 한번 던지고 상대방의 방어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면은 슬쩍 피하고 자기 할 말하고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 플레이로 실수를 줄이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무리수를 많이 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뭐 트윗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하는 이상한 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트럼프는 이제 초기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이제 많이 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해리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 난데없이 이제 막시스트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과 더불어서 제일 이제 앞권은 아마 이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출처가 상당히 불분명하죠. 근데 자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민자 콕 찍어가지고 이제 저 카리브에 있는 IT죠. IT 이민자들이 미국 저 북동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일은 안 하고 배가 고프니까 뭐 동네 개, 고양이 이런 거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제를 그게 맞다 그러다 여길로 이제 확 끌고 가려고 이제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밈화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성과는 이제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게 경솔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슈를 선점을 해서 상대방을 그래도 이제 상대방한테 원하는 대로 말려가진 않고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일정 부분 관철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공정했다라는 뭐 주장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후보자가 둘이 있고 진행자가 둘이 있는데, 이 진행자가 단순히 이제 시간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양쪽 사람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옆에 지원팀이 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던지고 보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죠, 그거 틀렸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상당히 게임이 불공정하다, 즉 1대1 싸움이 아니고 3대1로 이제 싸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토론회의 이제 핵심은 뭐냐, 뭐 내 정책을 강조하고 나의 우위를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에 상대방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페인트를 끼얹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제 의료법과 관련돼 있는 의료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상대방을 이제 상당히 몰아붙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서로가 말하는 게 수위를 사실과 거짓 수위를 상당히 이제 오가면서 이야기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제 관계, 뭐 한반도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양쪽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이런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는 누가 이기면 좋겠냐 이런 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라는 쪽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트럼프는 이제 외국의 지도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외교나 중도 뭐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굳이 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양쪽 다 이제 결정타는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이제 해리스라는 개인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본인을 올려 세우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일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다 기대했던 저도 예상했던 딱 말이 표현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한테 거의 이제 말미에 가서 이야기한 거죠. 아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았으면 그거 그냥 그때 했지. 당신 부통령일 때 왜 지금 와서 이제 말로만 떠드느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사용을 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이제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 이꼴 바이든 이런 걸 묶어서 내가 지금 상대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해리스라기보다는 바이든이고 이게 이제 그 둘이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해리스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피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싱거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한테는 전문적인 거를 기대했던 분들은 많이 좀 실망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구체성,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알맹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 느낌에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아나가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러한 패턴 플레이에 맞춰서 일단은 대응을 이제 하는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걸 뭐 비겁하다라고 뭐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거기 맞춰서 이제 할 만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누가 이겼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참 어렵다 싶은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도박 사이트죠. 베팅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어졌는데 2시간 넘게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시간대별로 쭉 나눠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해서 뭐 9시 반, 10시, 그 다음에 10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토론이 막 시작했을 때는 서로가 이제 상당히 호각지세를 펼쳤죠. 그러니까 한 방씩 서로 주고받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아마 이제 낙태와 관련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낙태와 관련된 발언이 이제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민주당 해리스 쪽이 쭉쭉 앞질러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특별한 이제 반격에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쭉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도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해리스라는 사람이 어떻든 트럼프라는 정말 말 잘하고 상대방을 논박하고 공격하고 자기 논리로 끌어들이는 깔때기 같은 논리를 잘 쓰는 트럼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누가 이긴다는 거야? 나올 텐데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9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해리스가 49% 정도로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가 47% 정도로 해가지고 한 2%포인트 정도 이제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 대상이에요. 전국 대상이니까 그냥 인기 투표지 이게 실제로 선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윙 스테이트다. 7개 어느 주에서 승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실제로 스윙 스테이트들은 정말 지금 양쪽이 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간다 라고 해봐야 그 앞서가는 포인트가 되게 작아요. 전체적으로 7개 주를 한번 보시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격차들이 이제 해리스가 정식으로 이제 선출이 된 한 8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격차를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9대 47 정도로 해리스가 좀 앞서 나가는 편인 것 같고요. 미시간, 여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지역이었는데, 미시간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해리스가 이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규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역전을 이제 시켜왔고, 그 역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약간 좀 뜻밖이었던 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리스가 상당 부분 따라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역전했다는 데이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는 요 자료를 보면 이제 48대 47로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대 격전지라고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여기 같은 경우는 동률 뭐 48대 48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바다도 이제 동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그 격차가 한 1% 내외이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동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사실은 뭐 앞서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 유리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건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격차가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카운티에서 어떤 쏠림 현상, 특별한 이벤트 이런 것만 있어도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지금 살얼을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선거인단에서 이기려면은 최소한 과반수, 즉 270명의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스윙 스테이트를 뺀 43개 주의 이제 상태를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 226석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고, 트럼프가 이제 우위에 있는 주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219석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 이제 이기려고 그러면은 한 30석에서 40석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와 해리스 경쟁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그냥 가서 맞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최대 292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구도로 가면 270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들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집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주들 보면 밑에 숫자가 있는데 다 111 또는 2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격차가 앞서가는 쪽도 한 1% 미만, 뒤처지는 쪽도 2% 미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어떻게 보면 앞질러 갈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노스캐롤라이나 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되게 격전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싱겁게 벌써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한 70일, 60일, 60 며칠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오히려 반격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누가 이기느냐라고는 알 수 없으니까 양당 모두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지금 이제 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토론과 관련돼서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가 쭉 나오겠습니다만, 크게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후보자 토론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너무 다들 부자 몸조심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그런 광역적인 것보다는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월 달 정도에 이제 한번 토론회가 더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사이에서의 이제 토론이 이제 2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오늘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은 뭐냐, 서로가 선방한 뭐 무난한 무승부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다음에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토론회를 한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 그런 토론회였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해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론에서 트럼프한테 안 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종식시킨 데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제 이어질 테니까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